줄눈 시공을 하면서 제가 사용하는 도구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줄눈 시공을 하실 때 이제 처음에 창업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이제 초기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실제 쓸데없는 혹은 나중에 구입해도 되는 것들까지 구입을 해서 금액 부담이 좀 크게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냥 제 그 공부함에 있는 것들을 무작위로 꺼냅니다. 요거는 효도의자입니다. 효도의자는 왜 효도라는 단어가 붙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면 무릎이든 허리든 발목이든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장시간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무릎 보호대 혹은 이제 교도 의자 같은 게 좀 있으면 좀 유용합니다. 이거는 마른 걸레입니다. 물이 많이 흘렀을 때, 물이 고여있고 이럴 때 우리 일은 물하고는 상극이지 않습니까? 그래 그 물을 닦아낼 때 쓰는 걸레고요. 다음 줄눈 시공에 사용하는 튜브들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요거 45ml, 이거 100ml, 150ml 이렇게 파는데 45라고 하지만 50ml 정도까지 들어가고요. 이거는 100이라고 하는데 120ml 정도까지 들어가고, 요거는 이제 150ml라고 하는데 180ml 정도까지도 들어갑니다. 45하고 100은 그냥 일반적으로 별 차이가 없는데 꼭지 부분이 투명한 것도 있고 이제 파란 것도 있는데 45ml짜리 꼭지나 100ml 꼭지는 서로 호환이 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빨간 뚜껑이 있고 노란 뚜껑이 있고 파란 뚜껑이 있습니다. 빨간 뚜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점이 쌉니다. 노란 뚜껑이라든지 파란 뚜껑에 비해서. 싼 이유가 여기를 이렇게 보면 이 나사선이 좀 많이 짧아요. 그래서 이제 꼭지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약을 이렇게 넣을 때 보면 이게 툭 하고 빠지는 경우가 생겨요. 약이 바닥에 흐르면 난리 나겠죠. 그래서 이제 노란 뚜껑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게 이제 그 저렴하다는 장점 외에도 이 플라스틱이 노란 뚜껑이든 파란 뚜껑에 비해서 많이 단단합니다. 이거 칼로 자르고 찌르면 상당히 아플 정도로, 물론 다 아프긴 하지만 그 정도로 이게 단단합니다. 이게 단단했을 때 요즘에 특히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드는 이유가 바닥재가 좀 옛날에는 저점도만 주로 사용했었는데 중점도라든지, 그리고 이제 안료들 중에 이제 글리트 외에 이제 유리 안료라든지 이런 것들, 참숯 안료라든지 사용을 했을 때 그 중점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도가 저점도보다는 이제 좀 뻑뻑하기 때문에 꾹 눌러줘야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앞을 이제 잘라서 바닥에 대고 이렇게 약을 주입을 할 때 파란 뚜껑이라든지 노란 뚜껑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부드러워서 잘 휘어집니다. 휘어지게 되면 이제 약을 주입을 하는데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잘 안 휘어지는 빨간 뚜껑을 주로 선호하는 편입니다. 저렴해서 좋습니다. 튜브, 물티슈입니다. 물티슈는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아파트 한 곳 들어가서
하나를 다 쓴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초보였을 때문인데 물티슈도 너무 저렴한 건 안 좋아요. 얇은 거 말고 어느 정도 약간의 두께가 있는 거 하나 1,000원이거든요. 너무 싼 거보다 100원, 200원 싼 거보다 한 1,000원 정도, 요 정도 이제 어느 정도 두께가 있는 것들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다음 카바링 테이프 이거 펼쳐서 알료라든지 그 재료가 남의 집 바닥에 묻으면 안 좋지 않습니까? 복도에 하더라도 어쨌든 청소하시는 분들 곤란하니까 깔고 하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진 마스크. 작업을 할 때 마스크를 항상 끼고 하는 게 좋습니다만 덥잖아요. 숨도 쉬기 힘들고. 그래서 이제 평소에 잘 끼진 않는데 그라인더 작업을 할 때라든지 벽 주는 작업을 할 때는 이제 이게 필요합니다. 요 앞에 이제 이 필터 같은 경우에 이제 분홍색 동그라만 거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그때는 이제 제가 더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더 좋은 걸 사긴 했습니다. 이건 비닐봉지입니다. 쓰레기 담을 비닐봉지. 그다음 이제 이거는 열풍기입니다. 이제 블랙앤데커 인터넷에서 샀는데 저렴하고 충분히 괜찮습니다. 더 비싼 거 이게 얼마 줬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크게 막 비싸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드레멜입니다. 드레멜도 이제 3,000이 있고 4,000이 있는데 이제 4,000입니다. 3,000은 좀 약해서 못 쓴다라는 말들이 좀 있거든요. 드레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구축 작업을 할 때 이제 손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제 특히나 이제 벽하고 변기하고 그지 틈이 별로 없을 때 그 툴로도 잘 안 파질 때 힘이 안 들어갈 때는 드레멜이 괜찮습니다. 이건 이제 핸드 그라인더입니다. 보시크거든요. 보시크인데 여기 이제 보면 속도 조절이 되는 겁니다. 이제 속도 조절이 제일 높이 가면 6인지 8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3, 4 정도에 놓고 사용하면 이제 충분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요 커터 날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두께도 조금씩 다른데 작은 게 좋아요. 그래야 이제 구석구석 좀 잘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하여튼 뭐 구축 작업할 때 손으로 파기 힘들 때는 그라인더 작업을 해야 되니까는 그라인더 운동으로. 다음 전자저울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당연히 우리가 1대1로 썼고 펄을 몇 퍼센트 정도 섞을 때 정확하게 재야 되니까 필요한데 이거 제가 10,000원인가 줬던 것 같은데 다이소에서 5,000원짜리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이제 뭐 더 괜찮은 것 같아서 저는 요거 사용하고 있고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이라서 또 다시 사야 될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매꿈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이게 이겁니다. 핸디코트인데 이거 퍼서 짤주머니에 넣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예전에 처음에 일을 배울 때 매꿈을 이제 목공용 본드로 했는데 목공용 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폴리싱 작업할 때 조금 안 좋았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빨리 마르고 이제 백시멘트는 아니지만 아무튼 매꿈제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이제 효율이 가성비가 뛰어난 거고요.
이것들은 이제 전부 이제 줄눈 제거기, 뭐 매직 커터라고 하는데, 이거는 길이 조절이 안 되는 것들. 인터넷에서 한 15,000원 정도면 살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크림파파에서 산 건데, 요걸 누르고 이걸 당기고 이러면 이제 길이 조절이 돼요. 근데 이제 눌러서 고정을 시켜놔서 길이 조절이 안 되는 건데, 이건 크림파파에서 산 거고,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사진 안 했어요. 청소 동호회 거기 이제 방장이 이제 뭐 제품도 판매하고 하나 보던데 그쪽을 통해서 샀는데, 현재는 이제 제가 이 매지 제거기 매직 커터를 사용합니다. 이게 왜 이게 사용하냐면, 들어보면 이게 무게감이 있습니다. 예, 무게감도 좋고 그러니까는 힘이 잘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거 좀 괜찮다 싶어서 사용해보는 건 괜찮아서 이걸 사용하고 있거든요. 전자제품도 보면 이제 좋은 걸 쓰다가 안 좋은 걸 쓰다가 조금 좋은 걸 쓰면 좋아진 걸 모르는데, 좋은 걸 쓰다가 조금 안 좋은 걸 쓰면 금세 느낌이 오듯이, 저는 지금 현재는 요게 제일 손에 맞아서 잘 쓰고 있는데, 이거보다 이제 훨씬 더 중요한 게 여기 이제 꼽혀 있는 날입니다. 날. 지금 여기를 보면 이제 이거는 사각형이고 이거는 삼각형입니다. 사각형이고 삼각형인데, 이거는 이제 당기고 미는 게 가능하고요. 제가 쓰는 거는 당기는 것만 가능합니다. 똑같이 생겼는데 미는 게 가능한 날도 있습니다.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줄눈 재료를 파는 이제 샵에 보면 여러 군데서 파는데, 이거 가격보다 이게 훨씬 더 비쌉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그런 곳에서 파는 거랑 좀 다른 것, 수입 제품이거든요. 일단 삼각형하고 사각형하고 날이 그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사각형보다는 삼각형이 조금 더 깊게 팔 수가 있어요. 타일 간격이 조금 좁더라도 그런 것들도 있고, 사각형 날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가장자리, 그러니까 테두리 부분 같은 경우에 매지 제거를 제대로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지 제거를 하더라도 제대로 잘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태생적으로 날의 각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거를 잘 안 하거나 하더라도 조금만 하시고 수직재로 처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수직재로 처리를 하든 바닥재로 처리를 하든 이제 일단은 파고하거든요. 이 날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당히 날카롭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라인드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 이제 매지 강도가 강해서 그라인드로만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쓰는 날은 그라인드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도 이제 수동으로도 가능한 경우들이 제법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개당 제가 10개들이 한 18만 원 정도 주고 사는데, 오래 쓰고 또 이제 작업 효율도 높고, 대신에 이제 많이 이제 날카롭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이 줄눈 일을 배우신 분들이 처음에는 이 날로 배웠는데, 결국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들은 이 사각형 날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일을 배우신 분 중에 딱 한 분, 이제 그 강원도에서 삼척에서 오신 분만 이제 이 삼각형 날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카바링 페이퍼 자른 거고요. 가위, 다이소에서 1,000원 주고 샀습니다. 뭐 당연히 짤주머니 앞에 자를 때 사용하겠죠. 이거는 마스킹 테이프. 그리고
칼들입니다. 저는 이제 요 올파에서 나오는 것만 사용을 하는데요. 이게 상당히 좀 비싸요. 개당 뭐 오프라인에서 사면 10,000원도 하는 경우가 있고 온라인에서 사더라도 7,000원 정도, 7,000원 이상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게 칼날이 밀었을 때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칼이 훨씬 더 튼튼하고 좋아서 사용하고요. 이 칼이 이제 바꿀 때는 언제냐면 요 앞에 날이 이 쇠가 이제 타일과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이게 닳아서 칼날이 흔들릴 때 그때쯤 칼을 바꾸거든요. 괜찮고요. 특대 이거는 이제 매지가 상당히 부드러워서 잘 파질 때 이걸로 하기에는 약간 힘이 들고 타일 간격이 조금 넓고 매지가 부드러울 때는 이 특대 칼날 이 칼날은 그냥 일반적으로 작은 건데 어디에 쓰냐면 이제 폴리싱 바닥이라든지 이제 아트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수익기 작업을 하고 나서 좀 번들거림이 남을 때 그 부분을 제거할 때 주로 쓰고 있고요. 칼날인데요. 이거 뭐 흑강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던데 이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날인데 이게 가격이 제법 비싼데 비싼 만큼 제값을 하기 때문에 저 앞으로 이제 칼날 지금 이제 없어서 더 사야 되는데 이 칼날 쓸 생각입니다. 이거 상당히 오래 쓸 수 있고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특대 칼날 두서없이 꺼냅니다. 롱로즈 이거는 어디에 쓰냐면 가끔 이제 아파트에 우리가 작은 발코니 쪽 같은 경우에 매지를 파낼 때 매지가 백시멘트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정상이죠. 근데 파내다 보면 전선 피복도 들어가 있고 뭐 못도 들어가 있고 뭐 톱밥도 들어가 있고 뭐 안에 잡다구리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스테이플러 침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 빼낼 때 요거 사용하고 그리고 이건 헤라들인데 이거는 이제 주로 그 타일 위에 타일 사이에 매지가 아니고 타일 위에 매지가 많이 올라와 있는 경우 좀 제거를 해줄 때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요거에 쓰일 때도 있고 요게 쓰일 때도 있고 각각 있으면 쓰이고요. 이거는 이제 일자 드라이버. 제가 지금은 주로 이제 어디에 쓰냐면 실리콘 꼭지 막혔을 때 그거 뚫는 용도로 쓰는데 예전에는 이제 이게 변기 옆쪽 부분에 이제 툴로 이제 긁었을 때 백시멘트가 잘 안 파진다거나 이제 간격이 조금 넓다거나 이랬을 때 이걸로 이제 제거를 한 용도로 썼습니다. 지금은 이 일자 드라이버랑 이제 망치인데 이거는 이제 주로 구축에서 많이 씁니다. 변기 테두리에 시멘트가 너무 많이 올라가 이제 떡이 돼 있다거나 이제 벽 쪽에 떡이 돼 있거나 이랬을 때 그게 딱딱해서 이제 툴로 제거가 안 될 때 이걸로 이제 깨낼 때 특히나 이제 유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도 이제 툴로 제거가 힘든 경우 그럴 때 이제 좀 쓰입니다. 이것들은 이제 이거 뭐냐면 우리 냉장고 상부에 보면 장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이제 장 옆에 뭐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힌지라고 해야 되나? 그건데 이제 이거 버려놓은 거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요거 이제
어디에 쓰냐면 그 재료 섞을 때 쓰는데, 예전에 이제 처음에 그 배울 때 나무젓가락으로 젓거든요. 나무젓가락으로 잘 저어지는데 이걸 이제 딱 가서 쓰고 하긴 하는데, 그게 이제 언젠가는 또 버리고 또 이제 다른 나무젓가락을 가지고 젓고 하는데, 계속 그걸 이제 나무젓가락을 챙기는 것도 일이고 불편해요. 최대한 힘을 줄여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쇠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접고 이렇게 묻어 있으면 이제 칼로 제거하고 나면 또 이제 깨끗해지니까 또 그렇게 사용하고, 이 굵기도 그렇고 뭐 손잡이가 있는 것도 그렇고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것도 내나 이제 같이 젓는 건데, 이것도 이제 제가 그 청소동호회 뭐 방장이 파는 건가 본데요. 요거 선물 받았거든요. 제 밑에서 배우시고 나가신 분이 요거 부탁해서 사다 주시면서 요거까지 이제 저한테 그냥 선물로 주셨는데, 이게 제일 저는 이제 많이 써요. 근데 또 선물로 주셨으니까 사용은 해봤는데 이것도 괜찮아요. 이 얇은 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굵은 쪽으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이제 줄입니다. 이제 둥근 부분하고 이제 평평한 부분이 있는데, 변기 테두리 부분을 다듬을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제 그게 너무 이제 지저분하거나 이럴 때는 사용을 못 하는데, 약간 이제 뭔가 튀어나와 있을 때, 이제 변기 수평을 맞춘다든지 하면서 쿠사비를 꽂아놨을 때 그 부분을 살짝만 갈아낼 때 그때 사용합니다. 이거는 이제 주먹 드라이버, 이거 이제 주방 벽줄로 할 때 이제 보면 이제 그 찬장 선반 밑에 그 식기 건조기 같은 거 그 이제 고정돼 있을 때, 그게 고정돼 있으면 이제 손이 안 들어가고 이럴 때 그 분리해내고 할 때는 또 이런 주먹 드라이버라고요. 이거는 이제 플라스틱 숟가락입니다. 글리터 펄 같은 경우에는, 글리터 알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잘 나오는데, 요즘에 이제 유리 알료라든지 참숯 알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람수를 맞추려고 이제 하다 보면 확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잘 안 나오거나 이럴 때는 숟가락으로 퍼서, 특히나 이제 그 솔리드 알료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할 때 숟가락으로 퍼서 이렇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줄눈 샘플판입니다. 제가 이제 요거를 설계도라고 하긴 좀 뭐한데, 어쨌든 그려서 A5 크기로 아크릴 그 제작하는 데 가서 주문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거라서 뭐 애정도 있고 12가지 색상이 들어가도록 해놨거든요. 괜찮습니다. 다음 깔때기입니다. 알료통에 이제 옮겨 담을 때 쓰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부부 욕실 같은 경우에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을 때 그 칸막이 밑에 이제 청소기가 안 닿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서리 부분 이제 쓸 때 청소할 거고, 이거는 이쑤시개입니다. 이쑤시개는 이제 튜브를 잘라서 이제 간격이 좁을 때는 튜브 구멍을 작게 뚫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그 튜브 구멍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뚫을 때 저는 주로 쓰고요. 어떤 분들은 이걸 이제 그 주름이 약간 넘쳤을 때 뭐 수정하는 용도로 쓰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그라인더 날입니다. 그라인더 날이 이제 좀 5인치짜리, 이건 몇 인치짜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작은 거를 저는 추천하고, 그래야 이제 좀 많이 할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두께가 있어요. 1.0T에서 3.0T까지 있는데, 저는 이거 이제 크림파파에서 샀는데 지금 다른 데서도 사고 있거든요. 이 두께에 따라서 이제 그 줄눈 간격을 보고
날을 바꾸면 되고요. 이거는 요 앞에 이제 날 하는데 이게 하여튼 많이 비쌉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같은 거고, 이거는 제가 그 공구상가 가서 이제 산 건데, 저는 이 삼각날 툴이 맞는데, 처음에 일을 하시는 분은 삼각날이 좀 부담을 많이 가지셔서 그분을 위해서 이제 요 사각날을 산 건데, 아직 뜯지도 않았습니다. 왜냐면 배우가 나가버려가지고. 뜯긴 뜯었네. 그 일반 줄눈 재료를 파는 그쪽에서 이제 사각날을 파는 것들은 그걸 사도 되는데, 여러 가지 또 테스트 해본다는 의미에서 샀었거든요. 아깝습니다. 이거는 벤치, 롱로즈 없을 때 뭐 또 벤치 쓰고요. 옛날 툴 같은 경우에는 요 앞에 지금은 다 십자로 이렇게 풀고 그게 가능한데, 옛날 거 같은 경우는 그게 없거든요. 요걸로 풀고 하는 벤치고, 이게 여분의 플라스틱 숟가락. 이거는 매직, 뭐 어딘가에 쓰일 때가 있습니다. 약간 좀 미안할 때 쓰긴 합니다. 이거는 타일 작업할 때 썼던 것 같은데, 이거 여기 하여튼 이렇게 볼펜도 있고, 이제 실리콘 꼭지도 있고, 건전지. 여기에 들어가는 이 건전지는 아닌데 옛날에 쓰던 건전지에 들어가는 건데, 건전지는 여분으로 하나 정도 가지고 다니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며칠 전에도 이제 이 건전지가 다 돼가지고 바로 옆에 이제 다니 편의점이 있어서 가서 샀었는데, 이런 툴날도 있습니다. 뭐 일자라 해야 되나? 이런 것들, 이 툴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날로 파고 이 날을 가지고 이제 타일 옆면을 정리하는 용도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커트칼을 안 씁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 유튜브에도 이제 커트칼 쓴다고 막 쪽풀 주시는 분이 댓글을 다신 분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테이프고 미니 히터. 우선 열풍기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뭐한데, 하여튼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여름에는 쓸 일이 없고 겨울에 날이 추울 때 사용을 하는데, 이제 줄눈제가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영하로 떨어지면 줄눈제가 굳어서 얼어가지고 작업이 힘들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거 녹이는 용도. 또 어떤 분은 이제 그 미용실에 그 머리 뒤집어 쓰는 거, 그걸 가지고 또 데피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렴하고 괜찮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헤라, 제가 사용한 헤라. 공부에 대한 설명들은 지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번에 더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